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학술연구교수 유재명입니다. 저희는 풀스택 웹 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Node.js 웹 어플리케이션 생성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차시의 핵심 질문으로 웹 서비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청과 응답에 대해 정의를 해보라고 질문을 한다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웹 서비스의 특징으로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서버는 응답을 보내는 단방향 통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방향 통신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태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쿠키나 세션, 토큰 등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합니다. 그리고 요청과 응답의 형태는 메시지 형태는 헤더와 바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더는 주로 그것에 대한 어떤 형식 또는 인증 정보, 언어 등을 정의하고 있고, 바디는 JSON이나 HTML, 이미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절차는 HTTP와 익스프레스 모듈을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RESTful 웹 서비스 예시, 그 다음에 서버 클라이언트 간 정보 처리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HTTP와 익스프레스 모듈을 사용한 서버 생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의 핵심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웹의 핵심이라고 본다는 것은 결국은 클라이언트는 주로 이제 브라우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서버 간에 리퀘스트, 요청을 하거나 응답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접근을 해서 URL을 통해서 요청을, get이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서버는 이 요청에 대해서 HTML 페이지로 응답을 합니다. 응답이 된 것은 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유려한 웹페이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웹의 특징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비연결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 요청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독립적인 요청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쿠키 정보 또는 서버에 있는 세션 정보 등을 또는 토큰을 이용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아래 구조처럼 요청의 메시지 구조 형태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헤더와 바디 부분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그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어 보면은, 일단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떤 내용을 요청을 하든지 어떤 내용의 수정을 요청을 하든지 데이터를 바디를 담은 내용을 추가한다든지 일부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삭제를 요청하든지 이와 같은 요청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서버는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요청에 대한 이제 반응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요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예로 든다면 크롬 브라우저의 그 개발자 환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축키 F12 버튼을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 콘솔 환경에서의 내용, 실제 서버가 보내온 소스의 형태를 본다든지 네트워크 상태를 본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이러한 개발자 환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메소드 요청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면 이제 서버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준든지 정보가 정상적으로 제공이 됐는지 아니면 요청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도달했는지 아니면 리다이렉트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 이게 실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페이지가 없다 라는 어떤 그 에러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서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서버의 상태가 오류가 있다 이런 어떤 이 요청에 대한 응답 코드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모듈로서 HTTP 모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은 HTTP 모듈로서 create 서버 함수를 통해서 실제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와 같이 이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이제 HTTP 모듈을 추가를 했고요. 이것에 의해서 모듈의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된 객체는 이제 대기 모드 상태가 돼야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이 서버는 지금 3000번 포트를 오픈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는 모듈입니다. 이게 파일이 클라이언트 1.js라는 이제 소스 코드인데 얘를 실행을 하면 get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서버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소를 서버가 열어놓은 포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버를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은 서버는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에는 요청받은 클라이언트로 요청을 받았다. 그 메소드가 어떤 방식이다. get이라는 방식이라는 거죠. get이라는 방식으로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response. 이제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한다든지 또는 프롬프트 상에서는 이와 같이 텍스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HTTP 모듈을 이용을 하는데 이제 HTML 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응답하는 형태의 서버를 한번 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서버는 HTTP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파일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파일 fs 모듈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 객체를 생성을 했고 이제 반응을 할 때 response 응답을 할 때에는 파일 모듈로부터 fs 모듈로부터 이 페이지의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index.html 페이지죠. 이 index.html 페이지에 대해서 rs 파이프 어디에다가 해주냐면 이 리스판스 영역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페이지를 보내주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버를 구동을 시켜 놓으면 클라이언트는 여전히 get 방식으로 이전에 했던 포트, 서버가 열어놓은 포트에게 URL을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URL은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됐다는 뜻이고요. 실행이 되면 프롬프트 상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방금 서버로부터 이 HTML 타입으로 결과값을 얻습니다. 근데 이것은 렌더링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제공이 되었는데 브라우저 상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했는데요. 위와 같은 어떤 HTML 페이지가 렌더링이 되어서 이와 같이 이제 HTML 웹 문서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HTML을 두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텍스트, 두 번째는 이 HTML index.html 파일을 리스판스하는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한번 진행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페이지들을 한번 제공해 주는 형태, 그것은 뭐냐면 라우팅 형태, 경로를 두고
한번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이 모듈을 추가를 해야겠죠. HTTP 모듈을 추가하게 되고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요청 객체에 대해서 이제 URL 방식으로 이제 라우팅을 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로를 이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메소드는 get인지 포스트든지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예시에서는 get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의 경로를 보여주는 URL을 이용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홈이라는 경로 또는 컨텐츠라는 경로 또는 about이라는 경로에 대해서 각각의 페이지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페이지가 진행하는 것은 FS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 HTML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 링크를 잡아둡니다. 경로를 잡아두었고 이것에 대해서 요청이 왔을 때 그 페이지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 요청 객체에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원하는 요청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것들은 HTTP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HTTP 모듈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수동으로 각각의 URL 경로를 메소드와 함께 분기 처리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또 미드레어 부분이 있어요. 미드레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쿼리 스트링이라든가 파라미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JSON 타입으로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리퀘스트 요청과 리스판스 사이에서 처리해야 될 중간적인 어떤 역할들을 미들웨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수동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HTTP에 지금 HTTP 모듈을 사용할 때 우리가 처리해야 될 서버 측 입장에서 처리해야 될 여러 이제 어려움 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각각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파싱 한마디로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응답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구성할 때에도 FS 모듈과 패스라는 모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서버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경로에 대해서 직접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익스프레스 모듈에서는 이것들을 직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라우팅에 대한 부분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미들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커스터마이징 된 어떤 미들웨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파싱하는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에 대해서 이런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발자 입장에서 서버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정의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익스프레스 모듈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익스프레스 모듈에 대해서 좀 더 사용 방법들을 예시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스 모듈에 가보면 이제 이 객체로부터 제공되는 이런 메소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HTTP 모듈 같은 경우는 그것의 메소드하고 메소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패스 이제 어떤 내용들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메소드가 오히려 이렇게 타입으로 잡지 않고 이미 이렇게 펑션으로 함수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get은 메시지를 요청했을 때 포스트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정보를 담아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요청을 했을 때겠죠. 그 다음에 푸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레코드 단위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고, 이 데이터의 일부를 이렇게 수정하게 요청하는 걸 패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제거, 서버 측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할 때 요청하는 게 딜리트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런 메소드에 대해서 각각이 펑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콜백 방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함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를 통해 가지고 요청과 응답에 대한 것을 좀 더 여러 지원되는 메소드, 함수들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청과 응답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미드웨어 부분들,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실제 쿼리 스트링으로 이렇게 굉장히 경로가 복잡한 형태의 어떤 URL 형태로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처리해주는 URL 인코디드라는 미드웨어 방식, 또는 JSON 타입으로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익스프레스 JSON이라고 하는 형태로 미드웨어가 제공이 되고 있고, 파일의 경로 또한 익스프레스 스태틱 형태로 경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도록 쉽게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프로세스 흐름을 미드웨어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미드웨어라는 부분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기 전 단계에서 이제 미드웨어가 하는 역할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JSON 타입을 파싱하겠다, 데이터 파싱을 하겠다 그러면 미드웨어 형태로 그 객체, 익스프레스 객체의 유주를 이용해 가지고 익스프레스 JSON 타입으로 그걸 파싱을 하겠다, 이렇게 미드웨어를 접근하겠다, 또는 URL 인코디드 데이터를 하는데 이게 폼 데이터로 제공이 됐는지, 또는 이것이 쿼리 스트링 형태로 제공이 되는지,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그걸 인코딩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는 여기에서 이제 이전에 HTTP 모듈 같은 경우는 패스와 파일이라는 모듈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공해 주려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웹페이지의 경로를 지정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디폴트로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 또한 이와 같이 간결하게 경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익스프레스 모듈의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에 대한 각각의 메소드가 이렇게 다양한 메소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경로 URL, 이제 요청 객체는 이렇게 뒤에 파라미터 정보들, 또는 JSON 타입이라면 그것의 ID를 이렇게 요청하는 형태, 또는 이게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밸류 형태로 요청하는, 웹페이지에 어떤 정보를 요청할 때 쿼리 스트링 형태를 취할 때는 이렇게 리퀘스트 쿼리라는 답으로 얻게 되는 거고, 이제 응답을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에도 객체 속에 보면 이제 바디 영역에다가 내가 입력에 대한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서버에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본문을 받아주는 객체가 뭐냐면 리퀘스트 바디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메소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메소드가 뭔지, URL에 대한 부분이 뭔지, 또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패스, 서버의 어떤 패스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각각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인가, 데이터를 보낼 때 JSON 타입으로 응답할 때 지금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는 그것의 상태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서버 측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페이지가 없다 그러면 400번대 어떤 에러 코드를 보내겠죠. 서버상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500번대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 이러한 내용들의 각각에 대해서 리퀘스트, 이 리스판스에 대한 어떤 이제 여러 메소드들이 제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익스프레스 모듈을 기반으로 웹 서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일하게
디렉토리,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동한 후에 프로젝트를 초기화를 하죠. 그러면 프로젝트 초기화하면 첫 번째로 패키지.json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때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나서 서버 측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익스프레스 모듈이죠. 그래서 익스프레스 모듈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 모듈이 추가한 후에 이제 실제 서버의 내용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app.js라는 이제 서버 파일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모듈을 임포트를 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에는 서버는 3000번 포트를 이용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 접근해 올 때는 어떻게 접근해 올지는 이제 여기 잘 모르겠지만 만일에 이제 겟 방식으로 요청이 왔다. 이제 루트 이 홈 디렉토리를 요청한 거죠. 이 했을 때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버의 형태고요. 이것을 서버를 실행해 놓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익스프레스 모듈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럼 이 흐름 하에서 좀 더 이제 좀 내용을 좀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전에 HTTP 모듈을 이용해서 경로, 사이트의 어떤 라우팅을 하는 과정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겟 방식의 이제 디렉토리가 URL이 홈인 경우, URL이 컨텐츠인 경우, URL이 about인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현을 했다면 익스프레스 모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메소드로 지원이 되고 있죠. 익스프레스는 메소드로 get, 또 컨텐츠, 또 about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어떤 식으로 리스판스를 할 건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각각 상태 정보도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듯이 자, 익스프레스 객체에서 제공되는 이제 그 메소드는 이와 같이 겟 방식으로 제공이 됐다. 그 다음에 URL은 이렇게 경로를 요청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럴 때 응답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하는 내용들은 이와 같다라는 형태로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기반 하에서 좀 더 이제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 두 개의 페이지가 있죠. 홈과 바디가 있는 이 본문이 있는 페이지를 한번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스태틱 여기에 있는 그 실제 그 페이지, 웹페이지의 형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index.html, content, about라는 파일이 있죠.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이것들을 여기에다가 위치시켜 놓고 자, 본문에서 이제 접근해 보면 익스프레스 모듈을 이제 생성을 하고 패스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합니다. 익스프레스 객체를 생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asset하고 연계를 시켜 놓습니다. asset하고 연계를 시켜 놨죠. 그리고 각각의 요청 디렉토리를 정의를 해서 결국 여기에서 send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join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이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require pass 다음에 여기서부터 읽어온 리드 파일을 한 후에 그것의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읽어온 파일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형태로 리스판스 객체한테 통해서 전송하는 형태로 했는데 여기서는 send 파일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send 파일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각각의 페이지를 보여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결한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하나를 더 보려고 하면 라우트 파라미터를 한번 봐보려고 하는 겁니다. 라우트 파라미터. 라우트 파라미터라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의 요청,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을 때 받아보는 리퀘스트, 요청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아보는 이 파라미터 형태죠.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요청에 대한 것은 이와 같이 각각의 파라미터, get, 이것은 페이지를 요청할 때 쓰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려고 할 때 이렇게 풋의 방식으로 제공해주고 delete를 이용할 때도 역시 마치 파라미터로 제공이 됩니다. 파라미터로 제공이 되고 패치, 부분 수정을 할 때도 파라미터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현하는 방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익스프레스 객체의 get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기도 하고 push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dele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fetch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와 같은 형태로 변경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응답을 해야겠죠. 응답을 할 때 상태 정보를 응답하는 방법, 또는 데이터 형태로 응답하는 방법, JSON 타입으로 응답하는 방법, 파일의 형태, HTML 파일의 형태로 응답하는 방법, 또는 새로운 어떤 다른 형태로 리다이렉트 해주는 방법, 뭐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겠고요. 실제 리스판스를 할 때 거기에 헤더에 있는 필드 값을 새롭게 규정을 해주고 싶을 때 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헤더 정보에 있는 내용을 변경해 줄 때 사용합니다. 쿠키의 값도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 리스판스를 종료를 하겠다, 이런 방법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페이지를 작성하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이렇게 그 get 방식, put 방식, 또는 패치 방식, 또는 이것의 딜리트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구조를 해줄 때 이와 같이 이제 프로젝트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실제적인 데이터, JSON 타입의 데이터를 이 파일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HTML 폼에 대한 부분을 이와 같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결국 우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메시지, 이런 폼의 어떤 메시지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로부터는 사용자 추가에 대한 폼을 받고 싶고요. 사용자 추가에 대한 폼을 받고 싶고, 또 이것에 대한 정보를 좀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자체의 수정할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는, 그렇게 어떤 수정 폼, 또 이것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할 때 과연 삭제를 해도 되겠는가 물어보고 삭제하는 이런 단계의 인터페이스 흐름을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 초기화를 한 후에 모듈을 추가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그 JSON 타입의 초기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와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그 서버 측에서의 어떤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서버 측에서 제공해 주거나 폼 형식은 이렇게 HTML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HTML 형태로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사용자를 추가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사용자 추가에는 이제 사용자의 필드가 이름하고 이메일에 대한 내용만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 웹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의 목록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게시판 형태의 웹페이지를 작성을 하려고. 방금 전까지 우리는 그 인터페이스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이름과 이메일의 어떤 게시판 목록을 다루는 것을 살펴봤고, 여기서는 이제 이것의 가장 중요한 코어, 이제 그 소스로서 이제 모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계는 모듈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드레이어를 다루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자, 전역으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 파일을 저장하는 것, 가지고 읽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경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버를 실행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제 서버 모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것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파워셀을 이용해 가지고 요청하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것은 이제 get 방식으로 요청하는 거, 또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하는 거, put 방식으로 요청하는 거, 패치는 부분 수정이죠. 또는 삭제하는 부분, 이렇게 요청을 할 때 포스트나 푸시나 이런 패치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를 담고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바디가 포함이 되어 있죠.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보내면 서버 측에서는 이 바디, 리퀘스트 객체의 이 바디 영역을 받아서 리소스를 생성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일부 수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제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 이와 같이 처음에는 이것은 겟방식이죠. 겟방식으로 요청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어요. 파워셀러도 요청할 수도 있고 컬 형태로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파이썬 형태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이제 서버로부터 결과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는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의 어떤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담아서 요청을 하면 이것의 기본적인 정보로부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이제 이전에 했던 값에 하나를 더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더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서버가 응답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이제 JSON 타입으로 이제 딜리트를 요청을 했어요. 원래는 이와 같이 전체적인 정보가 있었는데 5번을 제거해 달라. 그러면 5번을 제거를 하고 또 6번을 제거해 달라. 그럼 6번을 제거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1, 2, 4번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딜리트 이것에 대해서 딜리트 메소드에 대한 모듈을 서버 측에서는 이와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Node.js의 웹 개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HTTP 모듈과 익스프레스 모듈을 활용한 방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